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와 박수님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우리의 이 꿈은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의 꿈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민주주의는 짓밟혀서 일반 민간인들까지 정부 기관에 의해서 사찰을 당하고 국정원이 중앙정보부의 후신으로 다시 살아나고 정치보복으로 드디어 전직 대통령 이 땅을 하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것에도 성의 차지 않아서 이명박 정권은 한명숙 총리를 기소하고 무죄가 되었는데 또 다른 건으로 기소를 하고 지금 또 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12월 8일 날치기는 그냥 예산 날치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청와대 지시 명령을 받은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예산심의 종결을 지시하고 그리고서 날치기를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국회에 단 한 차례 심의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는 상정도 되지 않은 법을 끼워넣어서 날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 한나라당 정권이 야당을 향해서, 아니 여당을 포함한 의회를 향해서 이제 의회는 필요 없다, 오직 청와대 대통령의 명령만이 있을 뿐이다, 독재를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민주주의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번 예산 날치기에서 보듯 서민 예산, 서민 복지 예산 날려버린 이 이명박 정권 심판하고 전쟁은 안 된다, 오직 평화의 길이다, 평화의 길을 우리가 다시 열어나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정읍의 일꾼 장기철 동지를 앞세워서 여기 정읍에서부터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길을 펴줄 때 서민들이 허리를 펴고 중산층이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서민들이 핍박받고 짓밟히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특권층이 판을 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민주정부를 맞이해서 이제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좀 제대로 서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서민들이 어깨를 펴고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쟁의 공포 없이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개성공단이 열리고 금강산 관광을 가고
그리고 남북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서로 같이 번영을 해서 이제 언젠가는 통일을 할 수 있겠지 하는 이런 기대를 갖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겁니다. 서해 바다가 전쟁의 바다가 되고 한반도의 전쟁의 검은 먹구름이 들여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안 날치기를 하면서 예산안뿐만이 아니라 전혀 국회에서 단 한 차례 심의도 하지 않은 국회 상정도 되지 않은 법안을 끼워서 날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 날치기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형님 예산만 챙기고 특권층의 특정 지역의 예산만 챙기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 노인 어르신들 이런 예산을 다 날려보낸 겁니다. 결식아동들에게 방학 때 점심 주겠다고 하는 예산도 날려보내고 어려운 집 가정의 어린아이들에게 예방접종하는 예산도 날려보내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지 못하는 집에게 아이들 키우는데 보조하라고 하는 아동수당도 날려보내고 노인 어르신들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을 좀 더 하자 이런 예산도 날려보내고 경로연금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날려보내고 보육교사들에게 수당을 좀 더 주겠다 하는 것도 날려보내고 여하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사회들 약자들에게 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걸 다 날려보내는 겁니다. 저희가 길거리에 나서고 전국을 도는 것은 이러한 서민 예산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독재를 막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아닌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유감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뭐 내가 잘못했다 이런 소리는 안 하더라도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정치적인 표현조차도 거부를 합니다. 어제 그저께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야당 대표한테 인사를 오면서 그냥 한번 인사 왔다는 거예요. 뭐 동네 애들이 형한테 형 잘 있었어? 뭐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런 식. 저희가 다시 이렇게 전국을 시군구 단위로 돌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독단으로, 독선으로 결정을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열어갈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것을 정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더 가까이 가서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나. 오늘 이 자리에는 물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당원 비당원을 떠나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하면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해서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 어떻게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민주당이 대안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나선 겁니다. 내년에 정권 교체할 겁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우리 승리할 겁니다.
금년도에 정권 교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권정당으로서 민주당을 만드는데 2011년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 수권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되고, 그러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대표 여러분들과 자리를 하는 겁니다. 또 정권 교체를 해서 우리가 집권을 하더라도 집권만 하면 뭐랍니까? 국민을 잘 살게 해야죠. 편안하게 해야죠. 전쟁 없애야죠.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차별 없고 특권 없는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주시고 당에 대한 요구사항, 또 정치권에 대한 요구사항 편하게 말씀을 주셔서 민주당이 정책 대안정당으로서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망적인 첨단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첨단 산업 그런 같은 그 방사능 연구센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김생기 시장님 시대, 장기철 위원장 시대 우리 전국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력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희망 대장경 100일 투어를 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오신 것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지금 15년차 이상 되는데 16년 차인데요. 그 노후 아파트는 10년 이상 되는 아파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몇 년 됐다고요? 16년 차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 장기 수준 충당금을 적립해서 이렇게 수선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5년 차 이상이 되면은 뭐 방수도 해야지, 페인트 칠해야지, 놀이터도 뭐 개조해야지, 또 우리는 중앙난방으로서 보일러를 또 주게 되면 교체해야 되고, 그럼 억대입니다. 전부 다 억대의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10년차 이상 되는 아파트, 서민 아파트에 대한 지원법을 입안해서 한번 민주당 차원에서 그런 정책적 입안해가지고 서민들의 와닿는 그런 정책을 펴주셔야 수권정당에서 앞으로 대선에도 승리하시고 총선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